안녕하세요. 제이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모의고사를 쉽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2019년 3월 고3 모의고사를 해볼 건데요. 1번부터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 2점, 3점, 4점 모두 진행을 할 거니까요. 본인이 이제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예요. 단순히 이제 수녀를 전개를 하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6 곱하기 5에서 30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코사인 세타를 주어줘 놓고서 시컨트 세타를 구해라. 선생님이 세 번째의 역수를 봐주면 된다 라고 그랬죠. 이 녀석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푸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x의 개수만 비교를 해라. 그럼 단순하게 답이 나오죠. 얼마? 3분의 5 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함수 fx를 주어준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라 라는 그런 얘기인데 극한이 지금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미분계수는 어떻게 해주라는 표현이냐면은 f'파이를 구해라. 즉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미분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f'x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앞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로그 함수가 2,5를 지나고 점근선 x는 1을 갖는다. 보시게 되면 점근선을 먼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로그 함수의 점근선 같은 경우에 주어진 진수가 0이 되는 좌표가 점근선이다. 점근선 x가 1이라는 얘기는 1을 넣었을 때 진수값이 0이 된다. 즉 1-a가 0이다. a는 1이라는 얘기죠.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해주고 2,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5는 ln 2 빼기 1 플러스 b ln 1이 얼마죠? 0이죠? 0 플러스 b 결론 b가 5라고 나오죠. 두 a, b 값 더하라 그랬으니까 1 플러스 5는 6이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적분을 풀어라 라는 그런 문제인데 딱 보면 우리 많이 연습했던 식이에요.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치환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 선생님은 x제곱 플러스 1만 치환 변수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2x라고 하는 녀석이 저희가 치환을 잡은 문자가 그대로 표현이 되죠. 어떻게 되느냐?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2x dx는 1da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x dx 동그라미 친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a가 되겠죠. da. 그럼 인테그랄 선생님이 루트 안에 있는 것만 a로 잡았으니까 루트 a가 되고 치환 범위는 여기 있는 0과 루트 3은 x의 범위예요. a의 범위를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0을 치환한 여기 x에다 넣게 되면 0 플러스 1, 1부터 루트 3 넣게 되면 4까지 적분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3분의 2 a 2분의 3제곱 1부터 4까지 4를 넣게 되면 4의 2분의 3제곱 빼기 1의 2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4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건 2의 2승의 2분의 3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 날아가고 2의 3제곱 8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7과 같으니까 답은 3분의 1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극한값 주어져 있고 f2라는 값을 구해라. 즉 함수 fx를 정확하게 a와 b 문자를 구해라 라는 그런 얘기인데 주어진 조건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0인데 어떻게 극한값이 나왔나? 분자도 0이라는 얘기죠. 즉 f0이 0이다. 그런 다음 분자 분모에 이런 작업을 취하게 되면 제가 0은 더 하나 빼나 상관없고 f0이 0이라 그랬으니까 빼기 0 하나만은 상관없죠. 전체를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는 f'0이 2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미분한 형태가 필요하니까 미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하게 되면 진수분해 진수 미분 a 하고 주어진 조건들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f0은 ln b가 되는데 이 친구가 0이 되니까 b는 얼마? 1이다. 간단하게 주어져 있죠? 알고 구해준 거 대입해주고
F'0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x가 0이 되니까 a만 날아가고 1분의 a가 2다 라고 나오죠. a는 얼마? 2. a도 마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ln 2x 플러스 1이다. 그런 뜻인데 2를 집어넣었으니까 ln 5라고 해주면 되겠죠. 3번이었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 2분의 3,2라는 접점과 그 접점에서의 접선이 x, y 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언뜻 보면 이게 좀 귀찮아 보이는데 적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3에서의 접선을 한번 쫙 그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그만큼 즉 삼각형이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x축 절편, y축 절편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요 점이 지금 2분의 3,2라는 건 알고 있으니 기울기만 알면 되죠. 기울기는 미분한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분해 보겠습니다. y 프라임 하게 되면 목미분법 분모 제곱에 분자 미분 분모 올리고 빼기 분자 그대로의 분모 미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2분의 3을 대입을 해주게 되니까 2분의 3 빼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거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라고 나옵니다. 요게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가 접점 알고 있으니까 직선 뽑아볼게요. y는 마이너스 4에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다. 마이너스 4x 전개해주면은 4랑 2랑 약분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y절편은 0,8이고 x절편은 2,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둘러싸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8 정답이었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원수열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런 얘기인데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인데 1학년을 이웃시켜서 앉혀라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를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만약에 배열을 했다고 치면 1학년 둘을 이웃해라. 이웃하면 묶어서 하나의 녀석으로 봐라. Z. 그러면 전체 몇 명을 돌리는 것과 같냐면 Z 1명, 2명, 3명, 4명 4명을 원탁에 돌리는 것과 같다. 즉 4분의 4팩을 진행을 하고 1학년 2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곱하기 2를 진행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4분의 4팩이 3팩이기 때문에 6 곱하기 2와 같다. 답은 12.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로그 부등식에 관한 문제인데 로그 부등식을 해결을 하면서 x의 개수를 구해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BC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표현을 해주고 밑을 넘겨주면 로그가 사라지겠죠. 2의 5승이니까 3분 32. 그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지금 3분의 3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x제곱은 3분의 3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35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제곱이 작으면 무슨 범위? 사입범위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35보다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5보다는 크고 루트 3분의 35보다는 작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 보게 되면 얘는 루트 11점 얼마 11점 얼마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11점 얼마니까 정수가 궁금한 거예요. 정수로 표현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점 얼마 여기는 3점 얼마 4보다는 작으니까요. 그럼 만족하는 x를 전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로그는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진수 조건. 진수가 0보다는 커야 된다. 즉 이거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x제곱은 1보다 크다. 제곱이 1보다 크면 벌어지는 범위죠.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x는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만족하는 정수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안 되는 걸 한번 제외해 볼게요. 마이너스 1 안 되죠. 0 안 되죠. 1 안 돼요. 그럼 만족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4개를 가주시면 됩니다. 4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진수 조건 까먹지 마세요. 11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고 x가 2분의 1에서 극소값 k를 갖는다. 그때 k를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인데 함수에서 일단 a가 문자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 a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서 극소라는 얘기니까 f' 2분의 1이 0이라는 조건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k는 f 2분의 1이 k다. 결국 마지막엔 f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서 찾을 거예요. 먼저 a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f'x. 우리 탄젠트 미분은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탄젠트 미분 시컨트 제곱 속에 겉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속에 있는 녀석을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2π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f' 2분의 1 진행을 해주게 되면 시컨트 제곱에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a 곱하기 파이 플러스 a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시컨트가 과연 0이 될 수가 있을까? 이 시컨트는 0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컨트라고 하는 것은 얘는 코사인의 역수죠. 그렇죠? 코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다항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a 값이 바로 나오겠죠. 얼마? a는 마이너스 파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갖다 대. 여기 각을 다시 쓸게요. 파이 x제곱 마이너스 파이 x 이렇게. 그럼 주어진 함수 f에다가 2분의 1만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할게요. f 2분의 1을 넣게 되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즉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는 4, 4분면에서 음수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와 같다. 이 친구 답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바로 k가 되는 거죠. 요게 답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주어져 있고 급수죠. 아, 이거 뭐 하라는 거죠? 무한급수와 정적분 이거 해주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함수가 삼각함수일 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치환을 할지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게 F만은 항상 깔끔한 게 가장 좋다. 그래서 n분의 k 파이 전체를 x라고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fx 표현이 되고 범위는 앞에 있는 자연수 0부터 k의 전체 개수 k의 개수가 파이죠. 파이.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 k의 전체 개수 n분의 파이가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dx가 형성된다. 요거예요.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fx sin 3x dx 이런 식으로 와주면 되겠죠. 적분해 볼게요. 먼저 겉미분 미분이 아니죠. 적분이죠. 그러면 사인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3x 이렇게 되고, 자, 적분할 때 속에 있는 걸 미분해서 역수로 나온다. 그래서 앞에 3분의 1이 붙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바깥쪽에 내밀어 두고 파이를 넣게 되면 코사인 3파이 빼기 코사인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3파이라고 하는 건 코사인 파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코사인 0은 얼마죠?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3분의 2다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2분의 파이가 아닐 때와 2분의 파이일 때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어도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래요. 그 다음에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그럼 일단 우리는 이 두 곳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속이 뭐였죠? 연속 조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위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거나 밑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느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밑에는 함수값이고 위에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갔을 때 극한값은 2 코사인 x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야 된다? 3a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2분의 파이를 넣는다? 그렇게 되면 지금 탄젠트가 지금 무한대가 되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자 보세요. 이 코사인 x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 x 곱하기 5분의 사인 x 플러스 a 이렇게 가능하죠.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 남는 게 2 사인 x 플러스 a만 남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 2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a가 3a니까 2 플러스 a가 3a죠. 즉 2는 2a, a가 1이라고 나오죠. 다 대입해 볼게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자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fx가 지금 2분의 파이일 때는 3이라고 나오고 2분의 파이가 아닐 때는 다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아까 바꿨죠. 여기 이 형태로 다시 써줄게요. 2 sin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2 sin x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고 3과 비교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이 최대일 수도 있고 최소일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함수. 그래서 2 sin x 플러스 1의 최대는 얼마죠? 3. 최소는 얼마죠? 0이나 파이일 때니까 최소가 1이죠. 1이에요. 네. 범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두 값을 합쳐놨으니까 3 더하기 1은 4다. 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13번 문제였어요. 네, 1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f를 역함수하면 g가 된다. 그 g 위에 4, g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 이 친구는 g'4를 구해줘라 라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f를 x에 대해서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x랑 y를 돌리는 역함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3차식의 완전 제곱근이 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푸는 경우에는 우리 역함수를 미분을 한다. 역함수 미분법 이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식 f.g는 x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좌변 미분, 우변 미분 한번 해볼게요. 좌변 미분하면 f'(g) x 곱하기 g'(x는 x 미분하면 1이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건 뭐였죠? 지금 G'만 원하니까 G'X는 F'Gx분의 1이다 라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G'4는 여기가 F'G4분의 1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G4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구해볼게요. G4라고 하는 건 뭔지 모르니까 x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x랑 4랑 자리를 바꾸는 게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는 행위니까, 즉 역함수를 한다. g 역함수 x, 얘가 바로 fx죠. fx가 4가 되는 x값이 바로 g4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5가 4가 된다 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립제법은 상수의 약수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다음에 혹시 2를 하시려는 분들 계시면은 2는 제외해 주셔야 돼요. 1, 3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서 x가 3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기 있는 G4가 3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해 볼게요. G4가 3이다. 그럼 해줘야 되는 게 F'3분의 1, 즉 F'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주어져 있는 함수 F'x 해주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F'3은 대입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3의 제곱 27 빼기 30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답이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답이 얼마죠? 대입을 해주면 6분의
1이다. 네. 요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14번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E랑 삼각형 FBE가 합동이다. 그 다음에 사각형 ABFE의 넓이는 3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ABF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각이 요 각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해줘야 되는 행위가 우리가 지금 그 삼각형 넓이가 삼각형이 둘이 합동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의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각형, 여기 사각형 넓이. 그러면 합동인 두 삼각형을 더해서 3분의 1이니까 하나는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여기 넓이. 그리고 AB의 길이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1이면 여기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죠.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얼마일까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6분의 1이 되려면은 밑변이 3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ABF는 지금 탄젠트 2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탄젠트 2세타. 그럼 탄젠트 2세타는 이거 공식이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와 같다. 요거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9분의 1 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분자 분모 양변에 9씩 곱해볼게요.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게.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 9 빼기 1이니까 8. 여기 전개해주면 3이니까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분해볼게요. 2로 약분해주면 4분의 3.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5번 문제였어요. 자, 16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으로 이루어져 있고 A 교집합 B의 원소는 1개, A 합집합 B의 원소는 3개라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집합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해줘야 되는 행위 첫 번째와 두 번째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5개의 원소 중에서 합집합이 될 3개의 원소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5개의 원소 중에서 우리가 3개를 골라내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0가지를 골라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골라냈다 라고 치면 교집합의 원소를 하나 더 골라줘야 되겠죠. 그쵸? 1, 2, 3 중에 어떤 하나를 고를게요? 3, C, 1을 이용해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교집합으로 될 게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자,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A랑 B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공통적으로 1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2와 3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에 이제 나누어 들어가겠죠. 그 경우를 한번 해볼 건데, 요거 한번 보세요. A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2랑 3은 모두 B에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2를 가지면 B는 3만 가지고, A가 3을 가지면 B가 2를 가지고, 그 다음에 A가 2와 3을 가지면 B는 공집합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나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 경우가 추가로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게 연속적인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니까 모두 곱해주시면 돼요. 10 곱하기 3 곱하기 4 12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고르는 것, 이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이 A, B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였어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gx는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어떠한 한 점 P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fx,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 표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2차 함수랑 로그 함수가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y 값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 P의 x좌표를 알파라고 만약에 설정을 했다 라고 하면
F 알파와 G 알파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이런 식 하나 세울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요?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F 프라임 알파와 G 프라임 알파가 같다라는 요 두 식 뽑아지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알파가 뭔지 A가 뭔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A 알파 제곱은 ln 알파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미분이 필요하니까 미분 한번 볼게요. fx 미분 f 프라임 x를 해주시게 되면 2ax, g 프라임 x를 하면 진수분의 진수 미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알파를 넣어주시면 2a 알파는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a 알파 제곱 같아지니까 알파 양변에 곱하고 2 나눠줄게요. 그러면 a 알파 제곱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 여기다가 갖다 넣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로 바뀌겠죠. 2분의 1 ln 알파, 즉 알파는 자연상수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 a 값 알파를 구했으니까 a 값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 다시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a 곱하기 자연상수의 2분의 1승 제곱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a 자연상수는 2분의 1, a는 2 자연상수분의 1이다. 여기까지 되겠죠. 네. 지금 선생님 여기다 너무 대충 그려놨는데 여기다 잠깐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 차함수가 무조건 원점을 지나면서 그림이 그려지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거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은 지금 여기 요만큼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만큼. 그러면 f 입장에선 요 좌표가 알파니까 알파가 지금 자연상수의 2분의 1제곱 0부터 자연상수 2분의 1제곱까지 fx dx를 해주고 빼기 로그는 0부터 교점이 아니죠. 여기 좌표가 얼마냐면요, 로그 함수가 0 되는 거, 진수가 1이니까 1부터 자연상수 2분의 1제곱까지 gx dx 요거 하시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계산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가 0부터 자연상수 2분의 1제곱에 fx 요 a값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2 자연상수분의 1 x제곱 dx 빼기 1부터 자연상수 2분의 1제곱까지 ln x dx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다항함수 적분인데 여기가 이제 부분적분 들어가는 거죠. 로다 쌈짓. 네, 요거 정리 잘 해주시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2 루트 자연상수 빼기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식까지만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이 문제를 구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세우시는 거. 한 점에서 만난다면 y값이 같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였어요. 네, 18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거는 아마 만나보기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를 다 읽고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부분 해석을 해서 단순히 가나다가 무엇인지 맞추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딱 보아하니 일단은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단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딱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풀이에 보게 되면 거기 H라는 기호가 되어 있어요. F14라고 하는 것은 4H6 빼기 나와 같다. 이 문제는 뭐와 같다? 중복 조합을 해라 라는 그런 문제이구나. 중복 조합으로 이 문제를 풀면 되겠다 라는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네모칸 맨 위에 있는 말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상자 A, B, C, D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공이 5개씩 총 20개 들어있는 내 상자에서 20-n개의 공을 꺼내는 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첫 번째 경우 n이 15인 경우다 라고 했으면은 자, 내 상자 A, B, C, D에 지금 각각
5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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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 중에서 15개의 공만 바구니에 들어가 있게끔, 상자에 들어가 있게끔만 해라. 얘는 미리 넣어놓고 빼는 경우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중복조합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선생님이 중복조합을 풀 때 어떤 걸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 몰빵 해봐라 라고 그랬어요. 몰빵. 자, 20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인데 여기서 전체 15개만 넣게끔 해라. 15개만 남겨라. 5개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5개를 모두 A에서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에서 모두 빼라. A에서 B에서 모두 빼기, C에서 모두 빼기, D에서 모두 빼기. 이거 중복조합이죠. 그렇죠? 계산. 세로가 N, 가로가 R이라 고 했으니까 여기가 4 플러스 5 빼기 1 C5가 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8C5, 8C3이 즉 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를 손쉽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나를 한번 구해볼 건데 나에는 뭔가가 빠져 있어요. 지금 과연 그러면 왜 무엇을 빼야 될까? 이게 사실 힌트예요. 만약에 F14 전체를 나라고 해라 라고 했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예요. 오히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몰빵을 하듯이 그대로 만약에 몰빵을 했다라고 보면은 A가 공을 6개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6개, B 6개, C 6개, D 6개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4H6과 같은 표현이죠. 그쵸? 근데 무언가를 빼래요. 왜 뺄까요? 빼는 게 어떤 걸 빼는 걸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4H6이 이해가 됐으면은 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문제의 조건이 뭐였냐면 한 상자에 공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5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전체 14개만 남겨라. 한 상자에 5개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6개를 빼는 경우를 지금 구한 거죠. 뭔가 이상하죠? 그쵸? 아, 빠지는 경우는 그럼 어떤 거다. A 상자에서 6개를 전부 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삭제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경우는 A에서 6개 뺀 거, B에서 6개, C에서 6개, D에서 6개 뺀 4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에는 어떤 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은 A, B, C, D 중 6개를 뺀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빼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은 의미로 이제 세 번째 N13인 경우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는 그냥 F13을 전체를 구해라.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이 친구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한 상자에서 한 번에 7개를 뺀 경우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4 플러스 7 빼기 1C 7 이렇게 먼저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은 10C7 즉 10C3과 같겠죠? 10C3 그 다음에 그냥 가주시면 안 돼요. 추가적인 것들을 좀 빼주셔야 되는데 먼저 빠지는 경우 어떤 경우를 해볼 거냐면은 우선 자 똑같이 A, B, C, D 중 7개를 뺀 경우를 골라볼게요. 7개를 뺀 경우 그냥 A에서 7개, B에서 7개, C에서 7개, D에서 7개니까 몇 가지 있겠어요? 똑같이 4가지 있겠죠. 그쵸? 단순히 똑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추가적인 경우가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6개를 빼고 나머지에서 1개를 뺀 경우 이거 왜 안 될까요? 이거 나머지에서 1개를 빼는 건 되는데 A에서 6개 빼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A에서 6개를 빼고 B에서 1개, A에서 6개, B에서 1개, A에서 6개, D에서 1개 뺀 이런 4가지 경우 빼주시면 돼요. 일단 4가지 있고 자, 그 6개를 뺀 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겠죠. 그쵸?
요거 표현을 잘못했는데 이 나머지 경우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이고 6개를 빼는 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으니까 4가지를 더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이 12가지. 그래서 빠지는 경우는 4 더하기 1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전체가 다. 네.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가나다를 P, Q, R이라고 했으니까 8C3 얘가 얼마냐면 56가지 경우 얘가 P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 Q가 바로 4가 되는 거고요. 여기 전체 다의 전체 경우를 구해보시면 여기가 120 빼기 16 이런 경우 됩니다. 그래서 104 얘가 R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 56 더하기 4 더하기 104를 구해라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6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8번 문제였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약할 거예요. 그래서 제 거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S세타와 T세타를 구해서 그 다음 삼각함수 극한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RIP랑 얘를 S세타, IHP를 T세타라고 놓고서 그 값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는 그런 뜻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RIP라고 하는 건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RIP랑 과연 같은 넓이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보면 OP랑 RQ가 지금 평행하다고 되어 있어요. 평행. 괜히 주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를 한번 했었어요. 평행한 두 평행선 위에 있는 밑변을 공유하는 어떠한 삼각형이든지 간에 이 넓이는 모두 어떻다? 같다라고 했었어요. 같다. 즉 평행한 두 선에 I랑 P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 있는 IRP를 구하나 IQP를 구하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직이고. 네. 그래서 RIP를 구할 게 아니라 여기는 QIP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을 모두 구해주셔야 되는데 지름이 2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1이 되겠죠. 요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OP가 1이고 OB도 1이다. 반지름이니까 그렇게 되고 먼저 구해줘야 되는 게 OH 한번 구해볼게요. OH라고 하는 건 OPH의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수직인 삼각형에서 빗변이 1이니까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게 되면 바로 OH 길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번엔 OI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 OHI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게 직각이기 때문에 막곡지각의 성질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빗변을 알고 있죠. OH 코사인이라고.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 해주는 OH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또 해주게 되면 OI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OH가 코사인이니까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IP의 길이 한번 해볼게요. IP라고 하는 건 OP의 길이에서 OI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OP는 얼마? 1. OI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삼각함수 법칙에 의해서 사인 제곱 세타라고 조금 바꿔둘게요. 네. 좀 바꿔두고 그 다음에 이제 HI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OI라고 하는 걸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했죠. 그러면 HI는 사인 이용해주면 되겠죠. OH의 사인 세타 이렇게 OH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남았는데 QI만 해주시면 돼요. QI. 자, QI를 하기 위해서 보조선이 조금 필요한데 Q부터 원점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Q부터 O까지. 자, 그러면 지금 QOI라고 하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거를 피타고라스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OQ라고 하는 건 빗변이고 우리가 OI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QI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이 친구는 OQ 제곱 빼기 OI 제곱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OQ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1 빼기 OI는 코사인 결국 코사인 4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거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갈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니까 여기가 사인 제곱 그러면 루트의 제곱이니까 벗고 사인 세타에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QI가. 자, 다 됐어요. 우리 T 세타 한번 해볼게요. T 세타라고 하는 건 IHP니까 여기도 수직이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IH에서 IP 곱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IP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IP가 되죠? 아, 제가 IP를 먼저 썼죠? 그럼 IH 여기 있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분의 1 사인 세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세타 한번 해볼게요. S세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QIP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겠죠. 밑변은 IP, 높이는 QI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에 PI 곱하기 QI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에 PI IP PI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QI 여기다 구해놨죠. 사인 세타의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리미트 잠깐 생략을 하고 세타 세제곱에 S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에 사인 세제곱 세타의 루트 이렇게 들어오겠죠. 루트 줄여서 쓸게요. 빼기 T세타 여기 2분의 1에 사인 세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 분모를 영어를 만드는 인수가 누구냐면 세타랑 코사인 사인이에요. 여기만 선생님이 따로 묶어볼게요. 여기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자 2분의 1 앞으로 나오게 하고 세타 세제곱에 사인 세제곱 세타 하고 남는 거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끝났어요. 리미트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1이 되죠. 그 다음 여기 0 한번 넣어볼게요. 코사인 0이 얼마예요? 1 그러면 여기가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빼기 코사인 0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자, 이걸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 S세타를 구할 때 눈에 보이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평행한 두 선을 삼각형으로 할 때는 밑변의 길이만 같으면 높이를 어디다가 대든지 간에 넓이가 같다라는 거 중학교 지식이에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였습니다. 네,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단순 2차로 주어져 있는데 G는 삼각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합성함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가조건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 가조건이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G를 미분한 녀석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지금 기함수를 뜻하는 거죠. 기함수. G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 그럼 G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G 미분, G 프라임 X 해주게 되면 겉미분, 속미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fx 이렇게 되고 속미분 되니까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f 프라임 필요하네요. f 프라임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f 프라임 x 해주게 되면은 2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예요. 근데 여기 코사인이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코사인에다가 무엇인가를 지금 합성함수를 해놨어요. 그럼 이것 전체는 어떠한 함수가 될까라고 했었을 때 얘는 어떠한 함수가 될까요? 얘는 어떠한 함수? 얘는 무조건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함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전부 우함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우함수라고 하는 건 짝수, 차수를 뜻하는 거니까 어떤 fx가 x제곱이고 gx가 x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혹은 hx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예요. f.g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세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x6제곱 우함수죠. f.h를 하게 되면은 x제곱의 제곱이니까 x4제곱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함수에는 기함수를 갖다 대든지 우함수를 갖다 대든지 우함수가 되겠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함수에다가 과연 무엇을 곱해야지만 여기가 기함수가 될까요? 우함수에다가 뭘 곱해야 기함수를? 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을 때 기함수는 약간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다 라고 했었죠. 서로 다른 것을 곱해야지만 기함수가 나온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기함수가 나와줘야 된다. 우리 기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F'은 지금 1차 함수 형태죠. 지금 상수 때문에 F'은 기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기함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상수가 날아가야 되겠죠. 그 말은 A가 얼마라는 뜻? 0이라는 말이구나. A 0 가 조건을 위해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는 거 대입 한번 해볼게요. 0 날아가고 자, 그 다음 이제 나 조건을 조금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 조건 보게 되면 K점에서 G는 단곡점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G2'이 필요하겠어요. G2'. 제가 G2'X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G'X, G2'X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4X제곱 사인 X제곱 플러스 B 더하기 2 코사인 X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변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K를 넣으면 0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K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G2'K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K제곱에 사인 K제곱 플러스 B 더하기 2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 이것만으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준 거예요. 2K 루트 K, 2K GK 2K에다가 GK 여기다가 K를 넣어달래요. 사인 K 넣어볼게요. K제곱 플러스 B는 루트 3에 이번엔 G'에다가 K를 넣어달래요.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 곱하기 2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얘네 둘이가 같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식을 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주게 되면 값이 나오겠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인 K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2K가 공통이니까 날려주시고 루트 3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다. 요거를 여기다 한번 쫙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 K제곱 루트 3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 더하기 2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코사인이 공통이니까 코사인 약분 띡띡 이렇게 해주면 지금 마이너스 4 루트 3 K제곱 플러스 2는 0이죠. 요거 정리하게 되면 K제곱은 지금 2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K제곱 나왔어요. K제곱.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 쌤이 변형을 조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보다는 쌤이 요거를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요 식에서 양변을 코사인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분의 사인 K제곱 플러스 B는 루트 3인데 여기가 얼마죠 지금? 탄젠트죠. 탄젠트 K제곱 플러스 B. 네. 자, 탄젠트가 루트 3이 나오려면 각도가 얼마면 돼요? 60도죠. 그러니 K제곱 플러스 B는 3분의 파이다. 그럼 B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이다. 끝났죠?
우리 A가 0이라고 나왔고 B가 나왔으니까 그 둘을 합한 게 답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유리화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만 답으로 있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3번이에요. 아시겠죠? 네, 20번 문제였습니다. 네, 마지막 2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보면 미분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고비되어 있고 gx랑 fx 가나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기억권 보게 되면 g'1의 값은 자연상수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가에 대한 조건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가가 지금 gx는 뭐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 조건에 나와 있는 거를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런 문제인데 gx 미분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gx라고 하는 녀석은 적분 변수가 누구냐 하면 t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x는 g에 대한 문자는 x에 대한 문자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미분은 x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되 적분은 t에 대한 것으로 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적분을 할 때 적분 변수는 t니까 t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prime t, t, dt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g prime x 요거를 할 건데 자 문제가 gx 현재 g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여기 있는 상수 밖으로 내보내고 x 플러스 1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f 프라임 t dt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다음에 g 프라임 x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미분은 x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공미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알맹이만 쏙 튀어나오겠죠? 플러스 f 프라임 t 이렇게 다음 알맹이 그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는 t가 x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x,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x, f 프라임 x 여기도 x, f 프라임 x니까 이거 하나씩 지워지겠죠. 남는 걸 보면 1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플러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라는 게 이제 기억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1을 집어넣게 되면 1부터 1까지 적분해주고 더하기 f 프라임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부터 1까지 제자리 걸으면 얼마? 0 적분값 0 그 다음에 f 프라임 1 fx가 다음과 같으니까 1을 넣게 되면 1 곱하기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자연상수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기억번 맞다 이런 식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니은번 보게 되면 F1은 G1과 같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G1은 우리 가볍게 구할 수가 있어요. G1, G가 조건에다가 1을 대입하는 얘기인데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dt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리 걸음했으니까 얼마?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1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F1 여기 보게 되면 F라고 하는 건 G'1에다가 F'1을 빼주면 된다라는 뭐 그런 표현 들어와 있죠. 그래서 G'1 빼기 F'1 요걸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G'1이라고 하는 건 자연상수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고 F'1 여기다 1 넣은 게 자연상수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G1이든 F1이든 뭘로 같아요? 0으로 같죠. 0으로 같으니까 니은 버튼도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보게 되면 gx는 fx보다 크다 2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은 gx-fx는 0보다 작다 2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손쉽게 발레를 구할 수 있어요. 발레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 위에서 보게 되면 F1이랑 G1이 서로 0이라고 그랬죠. X가 1이라고 하면 G1 빼기 F1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죠. 0보다 작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미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억번을 해결을 할 때 미분을 적분 변수는 t지만 미분 변수는 x다. 그거 해결하는 방법. 기억번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 여기까지 했어요. 자, 주관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시게 되면 fx가 지수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f'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함수 미분 f'x는 3, 2에 3x 빼기 3 해주고 상수 미분해주면 없죠. 그래서 여기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이 이거 해주면 3 곱하기 2의 0제곱 이거 얼마죠? 모든 수의 영승은 1 그러니까 3 곱하기 1 3만 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22번이었어요. 네, 23번 해보겠습니다. 이항 정리에 대한 문제이죠. x와 상수항을 가지고 4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총 6번의 시도를 해서 4승의 개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x에는 4번, 상수에는 2번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6번 중에 4번 2x에 4번 찍고 2분의 1에는 2번 찍어라 라는 그런 표현이죠. x는 어차피 문자, 개수를 맞추기 위한 거니까 개수를 구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6C2 곱하기 16 곱하기 4분의 1과 같으므로 여기는 지금 15 곱하기 둘이 약분 4 그래서 60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항 정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미분한 함수를 주어주고 본래 있는 함수에다가 자연상수 세제곱을 넣을 함수를 구해라. 그러니 미분한 함수를 다시 적분을 해주어라 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 이거 미분에서 x분의 1이 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라고 배웠냐면은 얘는 로그 함수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fx는 lnx 플러스 c가 붙죠.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f1은 10이다 라는 항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f1은 여기다 넣게 되면 ln1 플러스 c가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ln1이 우리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c가 10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fx가 지금 lnx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f2의 세제곱은 ln2의 세제곱 플러스 10이다. 3 내리고 잘라. 그러면 여기가 3 더하기 10이니까 답을 1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24번 문제였습니다. 네, 25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지수가 x에 대한 단일 함수 형태이죠. 그쵸? 1차식으로. 그러면 감수함수일 때는 작은 x에서 큰 y고 큰 x에서 작은 y다.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 얘기했었죠. 개념 수업할 때. 그냥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F2랑 F3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2를 넣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에 2를 넣으면 4-A가 되겠고 3분의 1에 6-A가 되겠죠.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작은 x에서 큰 y값, 작은 x에서 큰 y값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7이라고 하는 건 3분의 1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다. 4-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을 해주게 되면은 4 더하기 3은 a다. a가 7이라고 먼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에 6 빼기 7이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얘가 3이다.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나왔고 m 나왔고 결론 a 곱하기 m은 21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25번 문제였어요. 네, 26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0부터 파이까지만 함수를 그리는데 그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해라. a3과 a5의 값을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보면 sin x는 n에 영향이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함수죠. 그 베이스로 깔리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0부터 파이까지 반사이클이죠. 반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만. 자, 그럼 문제. 우리가 A3이라고 하는 건 sin x와 sin 3x의 교점이고 A5라고 하는 녀석은 sin x와 sin 5x와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빨간 거는 sin 3x 그 다음에 파란 거는 sin 5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기가 지금 3분의 1로 나누어져 있죠. 0부터 파이까지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반사이클, 반사이클, 반사이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첫 번째 부분까지 반사이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교점의 개수 한번 보여볼게요. 교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그래서 A3이라고 하는 건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A5라는 거 한번 보여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보여볼게요. 파란색은 0부터 8까지를 5등분을 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5등분. 5등분이니까 여기 조금 세심한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반사이클씩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반사이클, 여기 반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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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반사이클 이렇게. 자, 파란색은 색을 한번 칠하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개죠. 5개. 그러니 이 둘을 더해라 라고 하는 녀석은 교점의 개수 2개 더하시면 되겠죠. 4 더하기 5, 9다. 26번 문제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하니까요. 그림은 각자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y는 2와 주어진 두 로그 함수의 각각의 교점을 a랑 b라고 표현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2를 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2는 로그 2의 4x다. 지수로 만들어 볼게요. 4는 4x니까 미지 넘어가면 되죠. x가 1. 여기는 2는 로그 2의 x니까 넘어가면 4는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1,2, b라고 하는 것은 4,2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k일 때의 교점은 각각 c와 d라 그랬으니까 k일 때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k는 로그 2의 4x 2의 k제곱은 4x 그러면 x는 4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는 로그 2의 x니까 x는 2의 k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의 좌표는 지금 4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k d는 2의 k제곱 k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점 2가 있는데 C와 D의 좌표를 1대2로 내분을 한다. 지금 그림을 안 그려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2라고 하는 것은 B의 좌표를 그대로 올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2라고 하는 점은 지금 4,K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Y좌표가 K 똑같은데 C, D를 1대2로 내분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선을 1대2로 내분을 한다. 여기를 1대2로 내분을 한다. 1대2. 자, 그러면 어떻게 되올 수가 있냐면은 C2의 길이와 ED의 길이가 1대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X좌표의 차이가 바로 3분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걸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의 X좌표에서 C의 X좌표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4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대 B의 X좌표에서 2의 X좌표 빼보도록 할게요. 2의 K제곱 빼기 4 이렇게. 그 다음에 비례식 계산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해주게 되면은 먼저 외양 2의 K제곱 마이너스 4는 2 곱하기 4니까 8 빼기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과 1이 합쳐지니까 2분의 3 곱하기 2의 k제곱은 8이 있는데 4가 넘어오니까 12다. 이렇게. 그럼 2의 k제곱은 12 곱하기 3분의 2와 같다. 2분의 3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은 2의 3승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 K는 3이다 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하면 뭐 다 대입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다 8이 되겠죠. 8. 그럼 4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여기가 2,3 여기는 8,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각형이니까 밑변 지금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얘가 지금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는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 해주시면 되니까 밑변 AB의 길이 3 더하기 밑변 곱하기 윗변의 길이 6 곱하기 자 높이는 여기 두 좌표 차이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3이니까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즉 2분의 9가 사각형의 넓이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의 분수가 나오니까 12를 곱해라 그런 뜻이죠. 결론 12S는 12 곱하기 2분의 9 그러면 6, 9, 54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7번이었어요. 자, 28번 문제인데요. 보시게 되면 두 무리함수를 주어주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 둘러싸인 부분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부피를 구해라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넓이 dx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0부터 지금 2까지니까 넓이만 구해주시게 되면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넓이는 두 함수의 y좌표의 차를 한 변 길이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두 y좌표 차 2루트 2x 플러스 1 빼기 루트 2x에 다시 제곱을 해주면 얘가 넓이가 되겠다. 걔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겠구나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냐면요 각각 요걸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2x 플러스 1 더하기 2루트 2x dx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다함수 적분이니까 쉽게 할 수 있고 오른쪽이 약간 무리함수 적분이어서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천천히만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적분을 하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선생님이 다 해왔어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2x의 2분의 3제곱 0부터 2까지 요거 해주시면 돼요. 네. 0 넣을 필요가 없죠? 아주 좋은 거예요. 2만 넣어볼게요.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의 제곱에 2의 3승 그러면 여기 2랑 2 분모 지수 2분의 1이랑 없어지고 6 더하기 3분의 자 여기가 8이죠? 2의 3승 8, 8이 16 이렇게 얘가 V다. 안 합치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다 30 곱할 거죠? 30V는 30에다가 6 더하기 3분의 16과 같으니 전개해주면 180 더하기 160과 같다. 그래서 34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4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8번이었어요. 네, 29번 문제입니다. 지금 경우의 수로 나온 문제인데 주머니 속에 0, 1, 2, 3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공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서 하나씩 꺼내볼 건데 총 3회 꺼낼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문제는 A분 꺼낸 공을 A분의 BC를 적용을 했었을 때 얘가 정수가 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A, B, C 공이 어떤 순서로 꺼내줘야 되는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자 A가 0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이면 0분의 상수는 뭐예요? 뭔지 몰라도 정수가 될 수는 없다. 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세 가지 중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1이면 지금 분모가 1이니까 분모가 1이면 분자가 뭐건 간에 그냥 다 정수가 되겠죠. 그러니 B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아무거나 C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 3 아무거나 하니까 4가지 해서 16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A가 1이면 총 16가지의 수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A가 2인 경우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B가 0이라고 한다면 C는 아무거나 와도 되겠죠. C는 0, 1, 2, 3 아무렇게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C는 0, 1, 2, 3. 자 그럼 B가 1이면 C는 분모 2가 안 사라졌죠. 아직 분모 2가 아직 안 사라졌기 때문에 C가 어떻게든 분모 2를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C가 0이거나 2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죠. 자 B가 2면 분자에 있는 2가 분모에 있는 2를 처리를 해줬죠. 그러면 C는 또 아무거나 와도 전부 가능합니다. 그 다음 B가 3이면 C는
B가 C를 처리해주지 못했으니까 C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0 아니면 2 두 가지만 와주면 되겠다. 요 경우의 수 모두 몇 개죠? 12가지. 12가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경우에요. A가 3. 자, 마찬가지로 B가 0이면 분모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겠죠. 분자가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아무거나 0, 1, 2, 3. B가 1이면 B가 A를 처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C가 처리해줘야 돼요. 0 아니면 3. 네. 그 다음에 여기다 할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B가 2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B가 A를 처리해주지 못했죠. 그러면 C가 처리해줘야 되니까 0 아니면 3. 그 다음 B가 3이면 B가 A를 처리해줬죠. 분모를 날려줬으니까 C는 아무거나 0, 1, 2, 3 아무거나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또 12가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더해주게 되면 16가지, 12가지, 12가지 이거 더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총합이 얼마? 40가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들 요거 3월 모의고사 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30번 문제가 제가 이 칠판으로 했었을 때 3번 지워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거가 이제 조금 실효성이 조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싫지 않도록 할 거고요. 30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기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29번까지만 풀이를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